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풍수지리의 개념과 문화재와의 풍수와의 관계, 그리고 국토풍수와 도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을풍수, 궁궐풍수, 사찰풍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지리의 분야 중에 양기풍수 중에 오늘은 마을풍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풍수지리와 너무나 밀접된 마을들이 많습니다. 드러난 기록만 해도 2146개라고 합니다. 뒷산의 기운과 우리 마을이, 앞산의 기운과 우리 마을이 어떻게 조화롭게 돼서 산기운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조상들은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산청에 사리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그 사리마을에 먼저 앞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산을 보면 지금 조금 어려운 용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뒷산을 옥녀봉이라 보고, 그 다음 이 앞에 길다랗게 솟아오른 산을 배틀로 비단 펼친 걸로 봐서 옥녀 직금형 풍수용어입니다. 옥녀가 비단을 짜고 있는 산 모양새이다. 앞산 이랬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뒷산은 볼록한 요 작은 산을 누에의 머리로 보고 뒷산을 누에의 몸통으로 봐서 누에에서 실이 나오고, 아까 그 산에서 옥녀가 비단을 짠다라고 하는 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 마을은 누에가 실을 뽑아내고 옥녀가 비단을 짠다. 그러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하면 앞산과 뒷산에서 산의 전기를 받아서 마을이 잘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니, 거기서 우리 마을을 사리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더욱더 우리 마을이 번창을 할 것이다. 그렇게 돼서 사리마을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다음 또 서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에 우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우면산입니다. 산의 모양이 지금 한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옛날 조상들은 이 산 모양을 어떻게 봤느냐, 소가 잠자고 있는 산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의 전기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산전기를 받아서 우리 마을이 더 잘 되면 좋겠다 해서 우면산에서 산 기운을 받은 그 밑에 동네 마을이 무슨 마을이 있다? 그대로 서초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서초구청 다 있죠? 서초동. 소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마을이 더 잘 될 것이다. 그 다음 우면동, 말 그대로 우면동, 산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우면동이라고 하는 동도 있고, 그 다음 내곡동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도 있습니다. 이 내곡동이라는 건 뭐냐, 소에 있어서는 가장 힘차고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소의 모양 중에서는 위장에 속합니다. 위장이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다 해서 여기에서도 속 안에 계곡입니다. 계곡. 이 계곡은 소장, 대장, 위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소의 위장 속에 들어가 있는 마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이름과 뒷산이 연결되어 있는 곳을 또 서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2146개 너무나 많은 마을들이
용과 관련된 곳들은 용호동, 용동, 용지못 이런 식으로 많은 곳에서 마을 이름이 뒷산과 앞산과 연결시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양택풍수입니다. 양택풍수는 주인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다? 궁궐풍수다. 자, 궁궐풍수는 이제 가장 쉽게 우리 조선에서만 일단 찾아보고자 하면 서울에는 현재 5개의 궁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제일 많이 알려진 경복궁, 두 번째로 창덕궁, 세 번째로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이렇게 현존하는 것이 5개이며 현재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광해군이 지었다는 인경궁, 그리고 또 연희궁 이런 것들이 현재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터이지만 이런 궁들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궁궐도 그냥 지었겠느냐? 절대 아닙니다. 풍수지리에 의해서 옛날에 당대에 내노라는 실력가들이 모여가지고 궁궐터를 다 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궁궐터에서도 제일 하나, 다음 사진을 딱 보면 우리가 궁궐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궁궐 안에서도 사용했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경복궁 편전에도 있고 그 다음 창덕궁, 창경궁 편전에도 있는 병풍입니다. 정전은 공식적으로 정치를 하는 곳이고 편전은 임금의 개인 사무실입니다. 그 개인 사무실에 보면 여기가 용상입니다. 임금이 앉아 계시는 곳이고 뒤에가 이제 병풍인데 6쪽 병풍도 있고 8쪽 병풍도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해와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봉우리가 5개가 있습니다. 음과 양, 해와 달, 음과 양, 그 다음에 5개의 봉우리, 오행에 따른 오악 5개의 산을 뒷배경으로 두고 그 다음 양옆에 산이 있고 그 다음 그 계곡에서 물줄기들이 흘러나오는 곳에 임금 용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풍수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명당 자리에 앉겠다는 소리입니다. 뒷산에서 산 기운을 받아서 그 다음 양옆에 산 기운이 보좌를 받고 그 다음 그 계곡 사이로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그 사이에 이 산줄기의 기운을 받은 자리에 이제 혈자리, 우리가 말하는 명당자리가 되는데 요 혈자리를 바로 사진에서처럼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뒷산이 있고 양옆에 산들이 있고 그 다음 그 사이로 계곡이 흐르고 그 계곡 안에 혈자리, 임금이 앉아서 정치를 하겠다. 명당 자리에 앉아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논리를 알고 가겠습니다. 배산임수라고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물이란 소리입니다. 풍수용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논리인 것입니다. 이 논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찾지 못하는 문화재,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고건축들을 많은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배산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뒤에서 등배자, 뒤에서 산줄기를 받아서 앞으로 향한다, 물 쪽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면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이제 물이 됩니다. 산이고 물이 흐르는 계곡이 됩니다. 그러면 이 터에는 사람이 어떻게 앉아야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삶을 영위하면 되겠다라는 게 배산임수입니다. 이거와 반대로 여기 물이 흐르고 여기에 산이 있다면 만약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의자가 자빠질 것 같죠. 그리고 산줄기, 자기네 집으로 산줄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마주 대항하고 있으므로 배역세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뒤에가 물이 흐르죠. 이걸 뭘 한다? 배수진이라고 됩니다. 배수진을 친다. 사생결단 내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배수진을 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극한 조건일 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겠다고 했을 때는 배산임수라고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가진 곳에 터를 정하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 다 이렇게 집 지었습니다. 동서남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동서남북, 요즘에는 남향집을 선호한다 해서 남쪽에 산이 있어도 이렇게 배수진을 쳐가지고 억지로 남향을 만드는 집들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반드시 동서남북에 상관없이 뒤에서 산이 있고 앞쪽에는 물이 흘러가게끔 하는 곳으로 향을 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찰 풍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설도 많고 세워진 연대들도 삼국시대, 통일, 신라시대, 그 다음 고려시대, 조선시대 쭉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흥하고 망하고 했던 사찰 풍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찰 풍수는 주로 풍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명당에 들어간 사찰들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을이나 그 다음 또 다른 큰 절을 위해서 희생타로 희생해서 들어간 비보사찰이 있습니다. 꼭 흉당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명당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거친 곳에 들어가기도 했던 사찰들이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명당에 들어갔으면서도 거기에 주변의 마을이나 또 다른 동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명당 사찰, 명당에 들어간 사찰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명당 사찰 중에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보면 불국사를 보겠습니다. 자, 불국사는 어디서 산줄기를 내려받느냐 하면 동쪽에 있는 토암산에서 산줄기를 이어받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줄기에 탁 위에 올라탄 것이 불국사입니다. 풍수적으로 이 토함산은 어떠한 모양새를 가진 산 모양이냐 하면, 옥녀가, 산 모양 중에 옥녀봉, 멋지게 생긴 단정한 산을 옥녀봉이라고 칭하는데, 옥녀가 머리를 감고 있는 산 모양이다 해서 옥녀 세발형이라고 하는 산 모양이 토함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옥녀가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세자는 머리를 세쳐간다는 뜻인데, 옥녀가 머리를 감으면 어디가 가장 윤이 나야 되겠습니까?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토암산에서. 그 중에 가장 왕성하게, 가장 강하게, 가장 멋지게 내려오는 산줄기 위에 불국사가 올라간 겁니다. 가장 윤이 나는 머리카락 위에 올라가서 토암산의 기운을 가장 잘 받겠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불국사를 보든 안 그럼 다른 집을 짓든 간에 경사진 곳에 집을 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집을 짓는 방법. 하나는 뒷축대를 깎아서
이렇게 평지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축대를 쌓고 집을 짓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 다음 또 다른 한 방법은 흙을 돋아서 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지를 만드는 방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불국사 사진입니다. 많이 보셨던 사진이죠. 자, 그럼 이 불국사 사진은 어떤 모양새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1번, 2번 뒤에 축대를 쌓았습니까? 앞에 축대를 쌓고 했습니까? 앞에 축대를 쌓고 백운교, 청운교를 놓고 멋지게 정말 일품으로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힌트가 있다? 옥녀 세발형, 머리를 감는다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또 왜 감습니까? 윤이 나게끔, 다른 말로 모발이 손상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옥녀 세발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샴푸도 바르고 린스도 바르는 것이 뭐다? 머리 손상되지 말라고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국사에서 이렇게 뒷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서 절을 짓는다면 머리카락을 훼손시킨 거죠. 그러면 상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죠. 두 번째로, 요렇게 지어야만 머리카락이 훼손 안 된 상황에서 불국사가 제대로 기운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앞에 축대를 쌓고 청운교, 백운교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다? 여기 범종루라고 있습니다. 종을 매달아 놓은 그 누각 밑에 보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범종루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백운교, 청운교고요. 자, 범종루 밑에 요 구멍 뚫린 문양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서 보면 꼭 뭐와 같이 생겼습니까? 항아리 같이 생겼죠. 항아리 같이 생겼는데 물결 치듯이 옆 모양이 이렇게 물결 치는 듯한 항아리 모양입니다. 이거와 연결시켜서 봤을 때 뭐에 해당한다? 옥녀가 머리를 감고 있는 물바가지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감고 있고 축대는 앞으로 쌓고 머리가 훼손되지 않게, 그 다음 물바가지가 있고, 그 다음 마당 앞에 뭐가 있는 걸 또 한번 보셨습니까? 마당 바로 앞에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한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옥녀가 세발을 하는데 머리를 감고 있는데 바가지도 있고 세숫대야인 연못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기운을 좀 더 강력하게 받아보고자 했던 것이 이 불국사 풍수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보사찰입니다. 비보는 돌비자, 돌보자를 씁니다. 비보, 돌비자, 돌보자. 다른 마을을 구한다거나 다른 절을 위해서 조금 험한 터거나 조금 강한 기운이 몰려있는 곳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사찰이 비보사찰입니다. 이거는 김해에도 있고, 그 다음 김천에도 있고, 그 다음 서울 한양에도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오늘은 서울 강남 쪽에 있는 것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백악입니다. 요 경북궁 청와대가 있는 곳이고요. 인왕산, 낙산, 그 다음 남산, 그 다음 한강이 흐르고요. 한강의 관악산 옆에 관악산 옆에 삼성산 있고, 삼성산 옆에 보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호압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자, 이 호압사는 조금 거친 바위를
뒷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와장이 보이는 것이 호압사라고 하는 절의 지붕이고 대웅전이고, 그 뒷산이 이제 화강암이 많이 나와 있는 산입니다. 근데 저 산 모양이 꼭 호랑이 산과 닮았다 했는데, 그 호랑이가 여기서 이 부분이 처음 풍수를 공부하시니까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호랑이의 머리, 그 다음 이쪽으로 등짝이 내려오면서 엉덩이가 되고, 그 다음 호랑이 꼬리 쪽으로 내려와서 호랑이 꼬리 위에 이 호압사라는 절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첫눈에 이게 호랑이라고 잘 보이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열심히 유심히 보시다 보면 이제 호랑이 같이 보이는데, 자, 이 바위가 너무 많이 튀어서 거친, 너무 힘이 장사인 호랑이가 돼버립니다. 산에 바위들이 많이 튄 것들을 살기가 있는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도 돌들이 흘러내린 산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우후죽순으로 튀어 있는 것도, 가까운 산 중에 바위가 우후죽순으로 튀어 있는 것도 너무 강해서 오히려 살기를 지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호랑이 같이 생긴 산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서 한양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호랑이를 자꾸 보면 볼수록 한양의 나쁜 기운, 호환이라 그러죠. 호랑이의 우환을 갖다 줄 것 같아서 이 호랑이의 기운을, 살깃된 호랑이의 기운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해낸 것이, 호랑이에다가, 호랑이 꼬리 있는 부분에다가 사찰을 지어서 호랑이가 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꾹 눌러놔 봐야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사찰이 비보사찰이, 한양을 좀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보사찰이 이 호압사인 것입니다. 그 한자도 호랑이를 누르는 절이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호압사 대웅전에 있는 바로 옆면에 있는 벽화입니다. 다른 절에 가보면, 산신각 같은 데 가보면 산신령 할아버지와 호랑이가 같이 기분 좋게 한 팀워크가 돼가지고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라타기도 하고 호랑이를 걸터앉기도 하고.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이 호압사에서만큼은 아주 특이한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하장사가 호랑이를 때려 눕히고 아가리를 벌리고 호랑이에게 이기고 있는 장면을 벽화로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건 뭐다? 그야말로 호랑이를 누르고 있는 절로서 한양을 구하기 위해서, 한양의 호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절이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명당이면서도 마을 주민들을 구하는 사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찰이 또 그런 사찰에 속할까요? 머릿속에서 어떤 사찰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자,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입니다. 통도사는 영치산의 산기운을 받아서 이제 절이 입지해져 있는데, 여기 영치산에 이제 바위가 거세게 튄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경부고속도로고, 위로 올라가면 언양이요, 밑으로 내려오면 부산 쪽입니다. 여기서 산줄기가 이제 영치산으로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영치산 쪽으로 내려오는데, 영치산의 등고선을 보면 한 바퀴 커다랗게 능선을 이렇게 이루고 있고, 다른 줄기로 하나 빠져나가고, 다른 줄기로 하나 빠져나가고, 다른 줄기로 하나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계곡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자, 능선이 요렇게 돼 있다는 소리는 뭡니까?
등고선이 산 능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는 이 안에 떨어진 물들은, 비가 내렸을 때 이 안에 떨어진 물들은 다 어디로만 흘러나가게 됩니까? 모아져서 이쪽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산 능선을 따라서 제가 그렸으니까 이쪽에 떨어진 물들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떨어진 물들은 이쪽, 이쪽으로 떨어진 물들은 다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안에 떨어진 물들은 다 어디로? 요 안으로 통해서, 통도사가 여기에 있거든요. 요 안을 통해서 쭉 타고 내려가서 큰 낙동강이랑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요 천 이름이 양산천입니다. 자, 이 넓은 터에서, 수백만 평이나 되는 이 넓은 터에서 모아진 물들이 모아져 가지고 한꺼번에 홍수가 나니까 양산, 이 주변에 사는 양산민들이, 양산 군민들이 홍수 때문에 한 번씩 인명피해가 자주 났다, 매년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도사가 이러고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 직류수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낙동강을 만나기까지, 통도사에서부터 낙동강을 만나기까지 20km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직류수, 곱게 내려가는 물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풍수에서는 공류수, 물길이 굽이굽이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 일직선으로 흘러나가는 물은 산에서 아까 살기를 이야기했듯이 살기를 띤 나쁜 물로서 봅니다. 길이 너무 쭉쭉 뻗어 있는 거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철로길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로길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죠? 고속도로 쭉 뻗어 있죠? 그러면 빠른 기차가 지나가고 빠른 차들이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좋은 기운이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인다. 기찻길 옆에서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기찻길 옆에서 잘 사는 사람 옛날부터 잘 없었어요. 양산천도 20km가 깊게 내려오다 보니까 물살이 계속 빨라지면서 흉한 기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천민들이 홍수가 났을 때 도망갈 길도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인민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장스님께서 여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갖고 오셔가지고 통도사를 지은 그 금강계단 위에 진신사리가 있는 곳은 명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양산 천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입지를 하게 됐는데, 물이 많이 떨어지면서 물이 불어나는 것을 스님들이 새벽에든 보든 낮에든 보든 물길이 많이 올라차서 밑에가 곧 홍수가 나겠구나, 이렇다 싶으면 이제 범종을 때리는 거예요. 새벽이든 밤이든 둥둥둥둥 땡땡땡땡 때리면 그 소리를 듣고 양산천민들은 산으로 대피를 해서 인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도사는 계곡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산천민도 구하게 됐는데, 자,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통도사입니다. 통도사가 바로 계곡 옆에 붙어 있게 되는데, 이 양산천을 보면, 자, 보십시오. 남쪽, 낙동강 남쪽에서 찍은 겁니다. 이쪽으로는 금정산이고 이쪽으로는 김해 쪽에서 나온 산들입니다. 일직선으로 20km가 쫙 뻗어 있죠, 가운데로. 이쪽 산 기운이 낙동강 양산천으로 왔고, 이쪽 산 기운이 양산천으로 왔고, 20km가 쭉 뻗어 있어서 양산천민들이 직류수에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곡 옆에 바로 붙은 통도사를 보면 마당 한편, 통도사를 가보시면 마당 한편에 철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철판을 하나 디벼보시면 사진과 같이 축대를 쌓은 흔적이 있습니다. 물 높이를 재기 위해서 계곡 가까이까지 오다 보니까 축대가 쌓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찰을 볼 때도 명당사찰, 비보사찰, 명당과 비보사찰을 겸한 사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마을 풍수와 궁궐 풍수와 사찰 풍수, 이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원 풍수와 전통 가옥 풍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